싱글 벙글 마을시대. 안녕하세요. 싱글벙글 마을시대 진행을 하게 된 라디오 금천의 쓰리언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마을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나누어져서 주민 간에 정도 없고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민들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작은 음악회와 마을 축제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활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마을신문이 나왔습니다. 마을 카페 사장이 공간을 내어주어 책문화공간 봄 도서관도 생기고, 마을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아파트 층간소음, 생활노수, 반려견, 층간흡연 등 갈등이 되는 문제들을 마을 주민 스스로가 큰 분쟁 없이 해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죠.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남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소식들을 전해주러 나오셨죠? 네, 네, 그럼 전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마을 공동체 전시회가 금천구 마을 공동체들의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전시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작년에 어떤 전시를 했었는지 소개하면 금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17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도서관 초기 업무일지나 소식지, 오래된 사진 등 세월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활동 기록물들이 전시되었고요. 네. 두 번째 전시는 정조대왕 능행차 축제 기간에 맞춰서 시흥행궁 이야기라는 전시회가 열렸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시흥행궁이라는 주제로 그 그림책을 만들었던 그림책 전시 등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시로 금천 마을 예술 포럼에서 2019 레트로 금천 사진전이 열렸었어요. 사진까지. 네. 저도 이 전시회를 본 기억이 나는데 되게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는데, 그럼 올해로 열리는 전시회는 몇 번째고 장소도 같은 곳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 전시회는 금천구 마을 공동체 기록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전시는 올해도 작년처럼 소소한 마을 전시는 3번 정도 열릴 계획입니다. 전시 참여 신청은 5월 29일까지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라디오 금천처럼 사진이 아닌 다른 거를 다루는 단체들도 가능한가요? 네, 이건 앞에서 미리 연습한 리허설에는 없었던 질문인데요. 라디오 금천에서는 전시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제작했던 그 소리들을 좀 소리 전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물들도 많으실 것 같고, 혹은 대본이나 혹은 방송 기획서 같은 것들 직접 메모한 것들도 다 이건 흔적, 우리의 그 역사 기록물들이라서 그런 것들 전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전시가 돼서 그 단체들도 뭔가 되게 의미가 깊은 전시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들 스스로의 기록들을 좀 정리하면 좀 의미가 많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단체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 네. 소식은 뭐죠? 네, 동단위 주민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는 2020 금천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이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1차를 하셨는데, 이번 2차 공모는 그 지난 1차 공모의 자녀분에 대한 추가 공모인가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네, 요번 1차 공모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공모입니다. 그래서 동단위 주민 모임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은 공동체별로 50에서 100만 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은 동별로 두 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차에서 9개 공동체가 선정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10개 동이잖아요. 네. 10개 동에 2군데씩 하면은 20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1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에서 완료된 시흥 1동과 시흥 2동, 시흥 4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선정된 곳 외에 다른 동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두 가지 부문으로 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성장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은 1차에서 9개 공동체가 선정됐고 지금 약 319만 원의 예산이 남아 있어서 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공동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동체 선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 이상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제안 신청 접수는 5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이 5월 21일인데 지금도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가능하고요. 27일 수요일까지인데 이게 온라인 접수이다 보니까 네, 네. 저녁 6시가 되면은 끊기나요? 할 수가 없어요. 폭주가 아니라 폭주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이 폭주라고 얘기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네.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음. 회원 가입이 필수죠. 네, 회원 가입을 해야만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사업 제안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막상 다치고 하면 또 버벅거리기 쉬우니까. 지난 1차에서도 6시 지나가지고 네. 접수가 안 돼서 네. 되게 막 안타까워하셨던 팀이 있었는데 다행히 1차 접수가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연장이 돼가지고 접수를 하셔서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답니다. 네, 2차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 5월 27일 저녁 6시까지 꼭 네.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네. 듣기로는 또 사전 상담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전 상담 오시면은 제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뭔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네. 싶은데 뭘 가지고 했으면 뭘 할까 이런 고민이 되실 때 제가 또 참 내노라 하는 금천구의 아이디어 뱅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사업들 많이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심사에 또 안 떨어지고 잘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남현숙 씨께서 직접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네, 건가요? 접니다. 제가 담당자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전화로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고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오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네, 안내할까요? 02-809-8826번입니다. 아, 예. 그 관심 많으신 주민들은 전화하셔서 사전 상담 받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고 굵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코로나19로 달라진 마을지기 학교 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생활 속 거리두기가 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맞아요. 엄격해진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런데 마을지기 학교가 개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강하자마자 바로 다시 방학을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네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 이 마을지기 학교도요? 네, 그래서 밴드 라이브를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했는데 미리 온 오프라인 수업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겠다, 그 온라인으로 시청해서 보겠다 이렇게 미리 해서 반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댓글로 참여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사님이 피드백 주고받는 좀 이색적인 도전이었고 시도였고 되게 재밌는 마을지기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을 하셨는데 음. 이렇게 반응은 어땠나요? 많이 접수들을 하셨나요? 일단 마을지기 학교는 어느 12강까지 네네. 듣고 그 중에 80% 이상 수료해야 네네. 수료증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네, 가능하면 참여를 해야 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아니 이렇게 온라인하고 그 음. 오프라인을 반반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떠셨는가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애들 온라인 지금 뭐 온라인 계약이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봤지 네네.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좀 신선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생각보다 또 채팅창으로 그 바로바로 왜 화면이 딱 이렇게 강사님 막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 옆으로 막 이렇게 글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흥미진진하더이다. 이 코로나19 음. 사태의 여파에도 음. 우리 마을지기님 그 학생들의 열의는 꺾지를 못하셨구나. 네. 못했구나.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온라인 학습 네. 또는 온라인 회의? 네, 다음엔 좀 회의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회의는 저희 마을전 활동가 선생님들이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하는데 정기회의를 좀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제가 요즘에 줌 공부에 한참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이런 학습 문화도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지금까지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남현숙이었습니다. 시작! 싱글벙글 말씀 손해야 돼? 네,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건강한 시니어 되기 은빛가치의 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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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아리따우신 분 네 분이 오셨어요. 우리 각각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삼입니다. 마이크 좀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김연남입니다. 네, 정행자입니다. 네, 정태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도 좀 아. 해주세요. 저 갑자기 등장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는 2부 진행을 보조하고 있는 김종임입니다. 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은빛같이 본격적으로 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름이 은빛가치인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이 은빛가치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할머니 학교를 2018년도에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금천구 지역에 실버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65세부터서 이것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해서 우리 그 지역 자원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18년도에 상당한 수가 참여했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30명 이상이었는데 졸업하기까지는 17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년도에 이것을 뭐라 그럴까 졸업한 이후 그냥 우리가 할머니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시니어 사업이기 때문에 은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니어들이 좀 머리도 은빛으로 변하면서 그것도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천구를 상징하는 까치. 아, 그래서 은빛 까치회라 해서 시니어 사업의 상징을 드러내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전혀 은빛같이 분들이 아니세요. 되게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검은 머리에 되게 젊으시고. 그런데 가짜죠. 아니, 그리고 조금 제가 보충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런다면 처음에 우리가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학교 이름을 지래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름을 공모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협의해서 만드는 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금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천을 상징하는 게 뭘까?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은 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한 것이 은빛은 흰 머리를 하고 까치는 우리 구 까치 상징이니까 이거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게 까치가 아니냐. 그래서 은빛까치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걸 졸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동아리로 또 모이고 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졸업을 했으면 곧 졸업한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헤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은빛까치 학교니까 우리는 은빛까치회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은빛까치회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은빛같이 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네. 일기생이에요. 오, 와. 그럼 은빛가치에는 매년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 그분들이 은빛가치 학교를 졸업하면 은빛가치회로 다 들어오시는 구조가 근데 되는 지금 건가요? 현재는 2기에서 길- 중단됐어요. 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아, 우리가 1년 코스를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2기에서 이번에는 안 뽑았어요. 그럼 지금 은빛같이 이 예. 공동체 단체는 몇 분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열- 1기가 17명. 아, 17명. 일곱 명인데 지금 한 하고 명이 있고. 안 하고 16명. 일기생만 16분이 은빛가치의 네. 동아리로 활동을 활동을 아. 묶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기생. 2기나 3기를 이어주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고 금천 구청장님 몫인데 그거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어. 네. 그래서 저희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학하고 이걸 학교 명을 짓고 교과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역시 구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려워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하긴 하겠지만은 조금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아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면 은빛가치회라는 이 1기 졸업을 작년에 하시고 그러면 재작년에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아리까지 이어지게 된 뭐 이유나 아니면 그동안에 좀 활동을 좀 소개를 시켜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매해 우리가 원래회를 하면서 모이는 걸로 일단은 해놓고, 그리고 동아리 학교를 하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 공모하는 것도 그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우리가 하모니카를 또 배웠어요. 문학. 그래서 하모니카 연주를 좀 하고, 그런데 그거 지속적으로 지금 또 그것도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그게 또 예산이 막대하고 또 교수님 또 선생님 모시고 강사님 모시고 하려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간 상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거 보드 게임이라든가 뭐 우리들한테 유익한 또 프로그램을 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가지고 공모 지원 사업을 또 해서 그거를 해서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지가 그 배운 거를 네네. 사회에 환원을 하자. 네네. 그렇잖아요. 그냥 네. 우리만 있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지네가 하모니카를 했었거든요. 공연도 하시고 공연도. 네, 그래서 하모니카 공연도 하고 우리가 구청 앞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저거해서 그 하모니카 공연도 하고 또 어린애들 있죠. 그래 금빛공원에 가서 그 어린 유아들 데리고 같이 그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몇 번에 한 3번 공연했나 봐요. 근데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얼굴이 네. 되게 환해지시면서 예, 말씀하셔서 그래도 나눈다는 게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럼 보드 게임 같은 것도 배우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네네. 것도 혹시 재능 기부를 하셨나요? 보드 물론 게임은 재능 기부는 못했어요. 재능 기부는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네. 그것을 게임을 배우는 단계였어요. 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완전 그 환희가 아주 벅차게 새로움을 가지고 거기에 호감을 잔뜩 가지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좀 아쉽게 끝났죠. 아. 이게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치매 예방도 되는 네네. 차원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기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한까지 딱 하고 수료되니까 그걸로 또 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흥미있게 잘 배웠습니다. 그걸 아주. 근데 이제 한 가지 강의를 몇 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딴 데다가 우리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런 연계가 돼서 좀 더 배우시면 재능 기부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죠. 궁금- 그런 거는 그 처음에는 이제 뭐 데이케어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요게 너무 짧다 보니까 지네들도 다 터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몇 주 곡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중단됐고 잠시 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뭐가 제일 어렵고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예, 활동하면서 좀 큰 어려움이라고 하기에는 어디든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먼저 나서서 네네.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동아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짜여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간다는 큰 무리의 그 뜻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크게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뜻을 좀 펼쳐보고자 좀 지역을 넓히거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크게 생각하거나 이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네. 예,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도 좀 아까 얘기하면서 은빛 같이 그 학교서부터 지금 동아리 활동까지 뭔가 길게 꾸준히 연계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중단이 돼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생각이 어떠신지. 중단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뭐 인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엮여진 인원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장소가 또 필요하죠. 또 일단은 자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지원이 사람이 뭐 4-5 이상이면은 어쨌든 우리가 차도 마셔야 되고 뭐 서로 섭외할래도 또 그렇고 뭐 이런 거 등등등 그거 다 아시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약간의 회비 내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자꾸 그 몇 개월로 한계가 돼서 이렇게 조금 지원받아서 그거 쓰고 나면 거기서 중단. 또 여기서 조금 지원받아 여기서 쓰면 거기서 중단.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하면서도 그냥 끝나면은 또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지원 사업금에 대해서 거기서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요것도 해야 되고 이거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올해도 공모사업 되신 네네.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웃과 함께하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후원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보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보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보드 게임에 뭐 즐거움을 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롭게 느끼고 재미있었는데 다시 보드 게임을 더 하라고 해도 사실상은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후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다면 모를까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계속 하기에는 그게 되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보드 게임이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떤 걸로? 올해는 그 이웃과 함께 하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 골목 그 사업의 지역을 넓혀서 아직 여러 가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이끌어내서 같이 이제 조금 더 동참한다는 크게 작년에는 10명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15명에서 20명까지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해서 더 늘려서 크게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도 좀 높여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올해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전부 다 열지 못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긴 한데 그 골목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나름대로 좀 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강사님을 불러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한 번쯤 체험적으로 워크숍 같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좀 탐험 사업이지 그게. 예, 그래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껴서 나가서 해보고 현장 사업이니까. 그러고 이제 몇 번의 그
강의를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적당한 우리의 필요한 사업이 되면 같이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한번 거기에 연결해 볼 수도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저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무의미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은빛가치에는 지금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평균 연령대가 한 70, 70한 2, 3. 그 정도 되죠. 제가 왜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학교는 세상에서 없던 문을 우리가 만들고 문을 연 거예요. 우리 그 이 시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국적으로도 없었어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초예요. 세상에 없던 문을 세계적으로 최초예요. 만들고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17명만 수혜를 받지 말고 더 우리 같은 나이들은 이 고령화 시대에 같이 참여시키고 같이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막 근데 너무 술술술술 얘기하시고 이 사업이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약간 이 자리에서는 정말 무의미한데 정말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근데 이제 들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물론 이 자원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이 70세 이상의 세대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네네. 지금 애들 같이 그런 교육을 아니고 저희도 그랬어요. 지금은 토론하고 맞아요. 화두가 딱 맞아요. 던져지면 그 화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교수님은 이런 노인 프로그램 같은데 복지관 네네. 같은 데는 강의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과제를 완전히 내주면은 학생이지. 뭐. 화두를 딱 던지면은 우리가 그 화두를 가지고 숙제를 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시가 교육을 돼요. 받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화두를 딱 던지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면 뭘 해야 될지 어리둥절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하고 이제 조금 터득이 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게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누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딱 뭘 했으면 좋겠는데도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앞을 나서질 못하는 이게 있어요. 완전히 현 세대 교육을 우리가 할머니 그래서 학교라고 했지만 한 거죠. 누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면 우리가 조금 쉬운데 그걸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그게 결점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도 너무 던져주고 이렇게 잘하셔서 해보세요. 누가 던져주고 네, 한번 던져주고. 해보세요. 예. 근데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좀 조금씩 나더라. 배우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이 할머니 학교가요.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도 제초고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금천구에서 만들었지만 금천구는 없어졌어도 지금 두세 곳에서 제주도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혜가 첫번 여기 와서 우리가 첫 그러니까 번째인데 근데 왜 그러게 예, 그런 너무 안타깝다. 그러게. 아니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를 가르친 교수님이 우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중단 상태잖아요. 졸업 만약에 그러면 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료를 하니까 글로 제주도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접목한 걸 그대로 가지고 글로 가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조는 우리가 서울이 근데 제초예요. 그쪽에서 예. 한번 왔어요.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오라고 근데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 그게 들으면서 좀 우리 너무 때까지 저긴데 있었을 텐데. 역시 굉장히 그 뜻을 갖고 한 일이 보람은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큼 피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 은빛가치라는 것을 조금 되살려보기 위해서 신경은 썼는데 그래 지역에서나마 그것을 특수적으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좀 진취적으로 나가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다닐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쉽게 너무 없어지는 게-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새롭게 예산이 만들어야죠. 구의 예산은 자꾸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강사를 초빙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그냥 되게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기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그쵸. 이어지고 구청에서도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좀 우리는 책임감이 막대해서 솔직히 더 이거 모이기 뭉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리도 더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후배들도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또 구청에도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이 이거 설립을 해놓으셨고 네. 또 청장님께서 또 바뀌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이어서 그 청장님이 또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체장이 예, 예. 바뀌면 또 모두 바뀌니까. 정책적인 거는 네네. 그분이 계속 하면은 되는데 그쵸. 그분이 하면 또 다른 그러다 분이 보니까 이게 그게 조금 자꾸 변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는 그리고- 좀 이어받아서 더 꽃 피우면 우리는 그렇지. 아니 제가 여성단체를 지금 서울시연합회를 나가고 있는데 네네. 가서 전국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각구해서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와서 보고 싶다고도 했고 항철에 견학도 오고 싶다고 그랬고 어머 우리 구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거 설명을 지금 몇 군데 했었는데 해다가 저희가 수료를 하고 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나중에 그걸 계속 하느냐고 묻더라고. 우리 지금 졸업하고 안 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는 홍보까지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조금 지금 침체된 것 같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동아리를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사실 조금 얘기하다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좀 그렇게 되면 아 지쳐서 뭐 여기서 그냥 끝나는가 보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법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 일기 출발할 때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해줬냐? 사회에 다시 환원해라 그런 뜻에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대한 책임이 있고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 힘은 들어도 또 팀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가 다져지니까 자매 같아요. 이제 같은 동료이면서 자매 같으니까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기는 뭐하니까 계속 우리도 만나고 뭔가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끝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제 생각은요. 네. 아쉬움이라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은빛가치회가 이것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아마 이거 제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아리에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아마 지역 활동으로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그렇네. 하고 주민 있어요. 예산 네. 그거 예. 사업을 넣으셔도 왜냐하면 되겠다. 다른 일반 사업도 조그마한 것도 다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엄연히 그때 해서 그 전에도 그 전해에도 우리가 하모니카 배울 때 하나의 하나 목공 사업인가 그거 했었지. 그거 하고 저기 문학을 해가지고 3가지를 했는데 3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17명이서 5명, 동아리를 7명, 따로따로 9명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뭉쳐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소외감이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로 뭉치자 해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게 구청에서 그때 올렸어.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올렸을 때 그게 다 됐어요. 이제 적은 것이지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우리가 지역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은빛가치의 금천구 동아리에서 그걸 제안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지역에서 그 목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좀 혼자서만 이걸 이 자리에서 발표를 지금 처음 해보는데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끌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책임력을 가지고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봤을 때 17분이 아직까지 계속 모여서 뭔가를 하시면 뭘 해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린 친목회 형성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네. 붙었죠. 그러니까 친목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없으시고 계속 가만히 졸업하고 없어요. 나면 재밌게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졸업하시고 계속 동아리 17분이 가시니까. 회원이라는 것보다 일단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에 그 우를 알 언니 동생으로 해서 너무 우애가 돈독해졌어요.
아주 너무 정말 기반이 너무 탄탄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배워지고 재밌어지고 우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정을 나누고 좋아진다는 거.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선생님들은 앞으로 금천구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나 뭐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주민제한 사업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이 주역적인 일을 다 거의 주관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는 편이에요. 우리 정태호 예. 예, 그래서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해결사 해결사.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하기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러고 한데 금천구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게 말짱 우리는 하는 사업이 시니어 사업이죠. 네. 시니어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나가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좀 넓혀주면서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의 그 우리 인격적으로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어디 사람 만나서 어떤 자리에 저기 하다 보면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나 어떤 그 계기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서로 함께하는 자리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동아리가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뭔가를 하려면 아주 파고들어서 열심히 잘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딱 지금 그리고 내부만 봐도 이 딱 알겠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야. 단체 아.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온 거예요. 알게 보면은 가만히 집에서 살림만 했던 여자가 아니고 봉사하고 또 같은 어리 지역 여기 단체에 다 들어가서 활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네, 있으시구나. 빨라요. 예, 그리고 단합도 잘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의욕이 내시네요. 지금 대단히 많아요. 그러는데 뭐 하고 싶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다 그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가서 그런 거 듣고 같이 교류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움의 자리를 누가 좀 자꾸 펼쳐줬으면 그게 바람이에요, 지네들의. 우리가 사실 70이 넘어서 우리가 자질을 해서 내서 뭐 이걸 해서 이런 능력은 사실 안 되지만 참여하고 전달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건 금천구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좀 안 먹었거나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거든요. 이런 열정 강의를 그러니까. 하셔도 되게 그러게 아주 맞습니다. 꼭 그러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리더가 될 사람. 뭐 충분히 다 리더 자격이 다 리더는 있으시죠. 그러니까. 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아우리는 이 저기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네네. 금천구가 네네. 뭐 쉽게 얘기해서 소외되지 않는 좋은 그 의미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라 할까 그 인심이라는 게 네네.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뜻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주 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쉽게 젖어들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은 네. 저는 그렇네요. 지금 이 나이 정도의 엄마들을 네. 엄마 할머니들을 네. 가만히 그대로 두지 말고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 이끌어내서 음. 같이 뭉쳐서 배우고 나가면은 더 이 사이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건강해지고 첫째는 그쵸 시니어. 첫째는 건강해지고 네. 집에다 두면은 다 병들 국가적으로도 무지무지하게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쵸. 나와서 같이 아무튼 얘기하고 활동하고 웃고 배우고 나 아는 거 있으면 또 물으면 가르쳐주고 이것이 건강에도 첫째 건강해지면 사회적인 문제도 큰 발전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은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김삼래 선생님의 바람을 듣는 김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루고 싶은 꿈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꿈을 크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네,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은 게 이왕에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진보적이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받을 수 있고 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면 그것을 협조해 줘야 되는데 딱 와서 교육 받으라. 교육 받아서 수료를 하고 나도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럴 때 실망하게 되고 배울 때는 나도 이거 한번 나서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번 해봐서 익숙해지면 그것을 얻다가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좀 뭐 꿈이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시니어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쉬어야지.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뭐. 우리 그 정현자 선생님은 꿈. 꿈은요, 뭐 큰 꿈은 없어요. 이제 지네들이 무슨 큰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젊음이 그 원색이 있다면 우리 같은 실버 있잖아요. 은빛이라는 건 보색 아니에요. 원색과 보색이 잘 어울리려면 우리도 뭔가 뒤지지 않게 배우고 젊은 세대에 패끼치지 않게 서로 해야 화합이 될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꿈이 있다면 그래도 뭘 배울 수 있겠어. 응? 뭐라도 배우러 아침에 나간다 하는 그런 꿈이 있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어디에 조금이라도 같이 환원할 수 있으면 그런 작은 꿈이 있는 거예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 그래. 정태월 선생님. 회장님. 네, 회장님. 네, 사실 꿈이야 뭐 전부 지금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꿈은 전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변함도 없어요. 또 이게 늙어지면 꿈도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젊은 거 자기가 착각 속에서 젊어졌다 나는 늙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꿈은 항상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니까 역시 나이가 그때서 실감을 하겠어요. 아 이게 내가 늙었구나. 생각은 그런데 이게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좀 늙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꿈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같이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우리 금천구 동아리를 크게 좀 만들어서 우리 금천구에 이왕이면 은빛같이 해가 좀 빛날 수 있게 그렇죠. 우리가 또 어차피 취지와 맞게 네. 딴 데 없는 걸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금천구에서 이 취지를 전부들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르세요 아무도. 그렇죠. 저 은빛가치가 저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물어보면 모르고 그냥 할머니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애달프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널리 알려서 더 좀 많이 알아줬으면 또 우리 은빛가치가 또 살아있는 동안은 금천구를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고 쫓아가서 활기 있게 같이 공유하는 우리가 또 가게 역할을 금천구하고 또 딴 교대하고도 가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길을 좀 트여줬으면 네. 좋겠다는 꿈이에요. 그럼 김삼래 선생님은 네. 이루고 싶은 꿈.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꿈은 지금 우리 회원님들 말씀이나 이하 동문인데 그 중에 내가 바라는 걸 아까 어찌시 말했듯이 이 연령의 은빛 그 엄마들 그 엄마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같이 불러내서 우리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마음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올바르게 따르고 넓혀지지 않을까. 그게 좀
제가 그 오늘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특히 요 몇 년 사이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 인식이나 이런 게 사실 제 주변에도 좀 약간 비하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네 분은 그런 틀을 깨신 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금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되게 굉장히 좋은 선배님들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게 저희들한테 좋은 길을 지금 비춰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만큼 미디어 활동하는 게 제대로 그런 게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드는 게 은빛같이 학교나 은빛같이 해도 굉장히 좋고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우리도 몇 년 후에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끊임없이 계속 여기 은빛같이의 이 16분이 진짜 건강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건강하게 좀 이런 전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좀 그래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에서도 이 너무 어린이 교육에만 집중할 그렇죠. 것이 아니고 네. 이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니까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게 국가적으로도 발전이고 손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자기들은 나이를 안 먹는지 어디 가면 나이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그런 데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맞아요. 근데 지도층에서 더 해요. 맞아요. 그런 결국 데서 우리도 그 나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 다 먹어오는 나이인데 다가 그 그 걸어가는 나이에 길인데.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 실버 네. 은빛 엄마들을 다 불러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접하지를 또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이라는 핵심은 네네. 뭐냐? 은빛같이 우리 동아리가 금천구 내에서 네. 그만큼 활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름 아닌 제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동아리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제한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운영에 가담해 봤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 네. 저희들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미래 회원으로 미리 네, 예약이요. 저희도 이제 가야 되니까 네. 그 학교를. 왜냐하면 제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네, 이것을 네. 조금 인정해서 네. 제대로 해 뒤를 대준다면 봐준다면 활기차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여기 계신 생각은 분들 있어요. 생각대로 네. 우리가 갈 학교다라는 거 전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기로 많이 인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생각이 그 1차, 1기, 2기 이게 기수가 있는 한은 그렇죠. 그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린 개념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좀 많이 좀 이끌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게 계속 되지 않을까. 아유,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너무 많이 이끌어 그러니까 주시고. 시도 시지만은 네. 구에서 하는 제한 사업이나 지네들을 많이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일단. 근데 구에서 해주는 사업이 그 지난번에 구 의회에서 네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서 너무 자꾸 거기 우리에 대해서 할머니 학교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아. 그 사람 그래서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면 그게 돼요. 그런데 이 노인 시니어 사업에다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가 해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분들도 시니어가 될 텐데 그 생각을 못 네. 하셨네. 아니 첫째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 몇몇을 다 붙잡고 물어봐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관심을 써주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문화센터나 뭐 노인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형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배워온 길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아. 목적은 그게 아직 아니었는데. 모르니까 거기.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교수들도 가르치실 때 이 저기 실버 학교는 은빛같이 이 학교는 보통의 노인복지 학교의 프로그램하고는 다르다. 틀리게 했거든요. 대학 그러니까 교수들을 불러다가 예. 했거든. 그래서
배운 것도 우리가 다르게 배웠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뭐 노래 나오고 그죠,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저희도 사실 그 은빛 까치학교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쵸. 저희한테도 확실하게 인상을 좀 주시려면 은빛 까치학교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겠네요. 그렇네요. 우리도 끊임없이 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듭니다.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할머니 저도 학교. 그래서 2기 졸업할 때도 역시 그 얘기를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했었어요. 또 새로 되신 구청장님한테도 또 얘기를 했고,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사람들의 어쨌든 관심을 네. 많이 저기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은 일단 저희가 이 얘기하면 너무 막 학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듣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이제 은빛 까치학교에 대해서 까치해나 이런 동아리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감사했습니다. 오늘 생각지 지금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많이 하고 싶은 얘기를 수설했네요. 아니 네. 말씀을 다 잘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진짜 이렇게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거 나와서 내가 경험을 해보고, 아 이렇게 나갈 곳 없는 엄마들 이렇게 하여튼 뭔가 가서 배우고 싶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가 아무튼 아이 그래도 대학 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를 교육을 시킬 때 이거 귀가 반짝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분만 봬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은빛 까치가 어떤 데라는 게 보여요, 진짜. 열정만 있지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만한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고 어쨌든 네, 정말 대단하시죠.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저희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서로 우리 좋은 또 선배님을 만나서 오늘 되게 기쁜 자리였습니다. 저희 오늘 그 싱글벙글 마을시대 우리 그 있는데 좀 음료를 타고 싱글 벙글 마을시대 오늘의 마을 공동체는 우리 그 은빛 까치의 그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 싱글벙글 마을시대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데 첫 그 손님이세요. 네. 은빛학교 또 1회 졸업생이시면서 참 1이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또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싱글벙글 마을 시대는 팟빵, 유튜브에서 라디오 금천 채널에서 언제든지 시청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금천구 마을 공동체 또 라디오 금천 밴드에 주소를 링크 이렇게 걸어둘 테니까 이 시청취 후에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다음에도 네, 싱글벙글 마을 시대 꼭 시청취해 주세요. 예. 1998년 IMF 당시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준 노래 상록스. 코로나19 사태 4달째.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에게 헌정하는 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해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은 사